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선물 가게. 행복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있는 장난감을 신기한 듯 만지고 또 까르르 웃기까지 하는 여자. 해주세요. 안 보이는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스터분한 외모가 꼭 이웃집 아줌마 같지만 하는 행동은 이웃집 어린아이에 더 가깝다. 예쁘죠? 예뻐요. 아기보다 더 아기 같은 아줌마. 특히 반짝이고 붉은빛 계열의 장난감만 보면 예쁘다며 아예 주저앉아 버리기까지 한다. 보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는지 이번에는 직접 착용까지. 딱 봐도 성인 여성이 하기에는 작은 머리띠와 목도리. 거기에 소감도 빼놓지 않는다. 아빠야 예쁘죠? 급기야 조르기까지. 사줄 거예요? 돈 없다면서요? 어? 우리 언니야. 언니야. 갑자기 언니를 찾으며 뛰어가는 살해자. 이 선물 가게에 살해자의 언니라도 있는 걸까? 찾으라고 그래 빨리. 하지만 그녀가 언니라고 데려온 사람은 본인의 둘째 딸. 언니가, 주세요.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응? 돈 있어요?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사줘요.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언니가 돈 사줘. 돈 있어요? 사줘. 네. 사주세요. 난처한 입장에 놓인 딸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애기 모습이라서 그런지 무서운 건 없어요. 초기 때는 그냥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좀 같이 옆에 좀 이렇게 꺼려주던데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덤덤해요. 아빠야 예쁘죠? 순간순간 어린아이가 되는 38살 엄마. 그 엄마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본격적인 떼쓰기에 돌입했는데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거. 사달라고. 안돼 그러면. 이거 사줘. 보는 사람을 헛웃음 짓게 하는 살해자의 행동. 누가 돈이에요? 이거 사주세요. 해주세요. 이건 제 돈인데요? 꼭 필요한 거. 이거 해주세요. 주세요. 받으세요? 내 예쁘지래 사주세요. 이거 얼마인데요? 할 수 없이 제작진의 쌈짓돈이 털려나가고 이거 많이 비싸요? 원하는 걸 갖고 좋아하는 것마저도 영락없는 아이의 모습인 살해자. 예쁘죠? 여보세요, 좋네요. 좋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좋다. 할머니 없죠? 아, 할머니 없다. 잘 가. 익숙한 듯 맞장구를 쳐주는 동네 주민들. 살해자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은 이미 동네에서도 유명하다고 한다. 살해자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 또 무엇이 있을까? 카메라. 여기 보여? 촬영 첫날 카메라를 신기하듯 쳐다보다가 갑자기 촬영 테이프를 깨물면서 하는 말. 먹는 거야. 아이가. 그거 먹는 거 좋지. 얼마 그래? 하나 사줄게. 일단 신기한 물건을 보면 깨물어 보거나 빨기부터 하는 살해자. 그녀의 하지만 매번 살해자가 어린아이가 되는 건 아니다. 다음날 만난 살해자는 세 딸의 엄마로 또 한 남자의 아내로 평범한 모습의 주부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평범한 모습일 때의 살해자는 선물 가게에선 어떨까?
어린이 용품에는 눈길조차 안 주는 살해자. 오히려 자기를 왜 여기에 데려왔는지 기분 나빠하는 눈치다. 선물 가게에서 장난감 때문에 울고 웃으며 어린아이가 되었던 엄마의 모습. 한순간에 돌변하는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저 자신도 이게 순간순간 요즘에는 나타나니까 아 또 내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아예 100% 기억이 안 나는 거라니. 그럼 미숙 씨는 돌발 행동으로 언제부터 눈물을 흘렸던 걸까? 10살 무렵부터 시작된 이상 증상. 천주교 신자에서 익숙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고 기절하기를 몇 번. 십자가가 두려워질 무렵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주장하는 살해자. 아, 너무 좋다. 보는 이를 당황케 하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 상상 초월, 식탐과 과식. 그리고 본인을 동자라고 주장하는 살해자.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아우 막 지금 건강하시네 그냥 지금은. 누구신데요 지금? 동자요. 구름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시구나. 빈상 동자예요. 좋아요. 자신을 별상동자로 말하더니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과자를 먹는 살해자. 과자에 유산균 음료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먹어대는 살해자. 그런 그녀의 과식이 걱정된 친정엄마가 과자를 슬쩍 달라고 해보자 과자를 숨기는 살해자. 이런 식으로 과자를 집안 곳곳에 숨겨놓고 몰래 먹는다는 살해자. 과연 어떤 곳에 있는지 찾아봤다. 그녀가 낮잠에서 깰까 조심스러운 제작진. 야채 사이에 있는 과자. 그리고 김치통 뒤에도 하나. 장롱 속에는 옷보다 과자가 더 많았다. 그런데 이때 과자 한번 구경하려다가 문매를 맞는데 제작진이 뺏는다고 생각했을까? 그녀는 왜 먹을거리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그녀의 과식은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부터였다.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한 결혼. 하지만 첫 남편의 폭력은 살인적이었고 그 폭력은 딸 셋을 낳는 내내 계속되었다. 그렇게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다. 다들 나처럼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 다들 나처럼 그렇게 얻어맞고 짐승보다 못하게 당하고 사는 줄 알았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찌신 거예요? 전 남편하고 살 때 너무 얻어맞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적에 밥을 좀 못 먹고 안 먹다가도 좀 폭식을 가끔씩 했고. 그렇다면 미숙 씨는 살이 얼마나 찐 걸까? 평범한 여성의 2배 이상 더 살이 찐 상태. 남들보다 더 나가는 몸무게와 더 큰 상처를 갖고 있었다.
한밤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미숙 씨. 어린아이가 되어 갑자기 집을 뛰쳐나간 살해자. 혹시 사고나 당할까 걱정이다. 하지만 못 따라오겠지. 어디 가시려고 했어요? 따라오겠지. 이렇게 빨리 뛰어요 근데? 더 빨리 뛸 수도 있어요. 못 따라오겠죠. 아, 재밌다. 12시가 가까운 시각. 미숙 씨는 어딜 향하는 걸까? 천천히 가세요. 난데없는 한밤의 산행이 벌어지고 조심하세요, 그런데. 여기 조심하세요. 살뜰히 제작진을 챙기는가 싶더니 다시 38살 여자가 된 미숙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누가 올라온 거예요? 아까 전에 선녀가요. 선녀가요?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오질 못하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거 보셨죠? 평소는 잘 걷지도 못한다는 살해자. 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쏜살같이 산행나던 살해자는 오간데 없고 거구의 미숙 씨만 있을 뿐. 힘드세요 많이? 거짓말 같네. 이렇게 힘든 게 남이 보면 거짓말이라 하겠다고 해요. 걷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다. 이상 증상과 함께 갑작스럽게 찐 살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했다. 뭐가 제일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내 맘대로 모든 인생 생활도 못하고 못하니까 밥도 못하고 시즌도 못 가고 못하니까 안아보고 싶은데 너무 아프니까 불쑥불쑥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그리고 비만. 현재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울음이 전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참을 미숙 씨는 운다. 내 분질에.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2명의 엑소시스트가 나섰다. 조현우, 윤미영 엑소시스트. 안녕하세요. 엑소시스트의 등장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살해자. 급기야 방으로 숨어버리기까지 하는데 제가 있는데요. 응? 제가 있다 이거. 응? 제가 있다 이거. 안 무서워. 안 무섭다. 혼낸다. 아, 있는데. 이거. 동자 같으면 걔 안타 가자 동자. 나가자. 어이구 동자 좋거든 너. 야. 응? 일로 와봐. 언제? 영적 추리를 통해 살해자가 숨겨놓은 거저와 장난감들을 모조리 찾아내는 엑소시스트. 이걸 왜 갖고 있는데? 이거 왜 숨겨놨는데 저게? 자신의 물건을 뺏긴다고 생각한 걸까? 눈물을 흘리며 집착을 보이는데 이런 거 다 숨겨놓고 말안 다가가. 미숙 씨를 보면 이런 거 갖고 놀 아이는 아니고 그럼 누가 와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거지 맞지? 네. 그럼 누구냐고 누가 이런 걸 좋아하냐고 동작 거? 자 하나씩 해보자 동작 어디서 왔는데? 배산 동생. 별상 동작? 네.
어디서 왔는데? 구름 타고 왔어요. 어? 구름 타고. 구름 타고 누구랑? 장군 할배랑. 장군 할배? 어떤 장군 할배? 예? 어떤 장군 할아버지? 대장 장군 할배. 그래서 뭐 하러 왔어? 엄마 도와줘야 되는데 잘 못해요. 갑자기 자신을 동자라고 주장하는 살해자. 몇 분마다 지금 1, 2분마다 교차 시점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도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인가, 동자 생각인가, 조상 생각인가, 허주 생각인가 이게 이제 반복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마다 분마다 바뀌니까 미숙 씨가 지금 견디지를 못하는 거라. 퇴마 중 또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순진하게 장난감을 갖고 노는 미숙 씨. 이게 미숙 씨한테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자한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동자 쓰지도 않잖아요. 이거 다 버려요 이거 그냥. 제가 가지고 갈게요. 돈으로 환불해야죠 다. 이거 다 돈으로 환불. 이거 갑자기 순진하던 어린아이는 없어지고 과격해진 영적 존재. 알았다. 그렇게 하면 삼촌 다치면 어떡할래? 퇴근 후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부녀. 그리고 지켜보는 미숙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어때요? 나 온다. 공주가. 얼굴 공주가. 내가 언제 좋대하고 아빠가 또 이래야지 왜 언니 보고 먼저 그러노? 네 넌데 지금 누구요? 설레가. 응? 설레가 동자가. 뭐게 동자네 이게. 아직 이거 아저씨가 내 사줬어요. 이렇게 해라고. 딸의 애교 섞인 말에 눈빛이 변하는가 싶더니 왜? 안돼 아저씨가 나 사줬어. 말릴 새도 없이 딸에게 달려드는 살해자. 때리면 어때요 이렇게 애를? 때리면 어때요 이렇게 애를? 그리고 제작진의 나무람에 벌떡 일어나는가 싶더니 제작진을 향해 불똥이 튀고 이어진 구타. 싫을게. 누가 묻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둘째 딸이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엄마. 어린아이가 됐을 때 시샘도 덩달아 많아지는 엄마. 그냥 예쁜 머리핀을 했을 뿐인데 어린아이가 된 엄마는 화를 못 참고 감수성 어린 17살 딸의 머리카락은 그렇게 잘려나간다. 불과 2달 전의 일이다. 그렇게 딸은 삭발을 당했다. 아빠도 없고 저 혼자 와서 좀 당황해가지고 막 일어서도 못하고 있다가 또 엄마가 다시 안정을 갑자기 또 찾으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충동적이었다고 엄마도 엄마 정신 아니어서 갑자기 그렇게 한 것 같다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고 참 미안하죠. 죄인 같죠. 나 같은 부모 안 만났으면 공부도 좋게 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텐데. 자신 안에 여러 신을 주장했던 살해자. 가장 큰 말썽이던 동자신을 1차 솔루션에서 퇴마했지만 여전히 폭력을 동반한 이상 행동을 하는 살해자. 그녀 속에 있는 건 과연 누굴까? 온 마음과 온몸을 다해 자신의 낫기를 바라는 가족과 살해자의 간절함으로 굿이 시작되었다. 나는 길문을 열어주는 사람뿐이고 그 먼 마라톤을 뛰는 걸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야 돼. 남김없이 이 속에 있는 걸 다 풀어야 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녀 속 영적 존재.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지나고 그녀의 눈빛이 번쩍 변하기 시작했다. 거구의 몸을 유연하게 뒤로 젖히기를 몇 번. 갑자기 무릎을 꿇는 살해자. 그렇게 격한 반항 끝에 나온 영적 존재는 과연 누굴까? 누구야? 말해 이제. 말해. 누구? 어? 남자 여자야? 어? 남자지? 너 어디서 왔어? 어. 그래, 어디서 왔어? 도전객사에서 그래. 찾아들었지. 그래. 정체를 숨겼던 진짜 존재는 객사한 한 남자. 왜 따라 들었어? 어디 갈 데 없어서 밥이나 얻어 먹자고? 과자도 먹고. 미숙이 배숙이서 살라고. 그러니 동자도 아니고 선녀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다. 허주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동자 맞아? 아닙니다.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손잡고 네가 데리고 와놓고 왜 동자라고 거짓말하고 선녀라고 왜 거짓말해? 쫓겨가기 싫어서. 쫓겨가기 싫어서? 쫓겨가기 싫어도 오늘은 가야 된다. 이제 미숙 씨 몸속에 있는 정체가 밝혀진 이상 본격적인 퇴마가 시작되고 눈물을 보이며 영적 존재와 작별을 고하는 살해자. 마지막 천도를 하기 전 힘든 의식 끝에 몸과 마음을 씻는 살해자. 조상 끝에 허주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숙 씨가 자기가 감지를 하거나 판단을 전혀 하지를 못해서 그 허주와 그 조상 신명들이 들어와서 조상 영들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미숙 씨를 빙의 상태로 허주 상태로 그렇게 놔두고 계속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엄마랑 다름없이 가정도 챙기고 밥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자로서 엄마로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을 모든 걸 지금은 서서히 바꾸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녀의 영혼을 태우는 불처럼 가시고 다 노전 계획사로서 가시고 앞으로 환하게 또 날아가는 연기처럼 그녀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주 속에 안 좋았던 거 다 빠져나가고 후련하고 좋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먹기 싫은 밥도 먹고 집안도 아파도 일어나서 열심히 치우고 딸한테나 남편한테나 하던 폭력도 안 쏘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미숙 씨. 미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밝은 표정이 반갑다. 뭐 하신 중이세요? 그동안에 아파가지고 청소도 못했던 거 내 몸도 개운하고 기분도 좋고 해서 좀 청소하고 빨래도 이렇게 좀 하고 하느라. 솔루션 후 가장 먼저 했다는 생활 계획표. 이제 열심히 이거를 여지껏 너무 아파가지고 마음은 있어도 못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아직 정리 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과자. 이거 이제 다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 버리려고요. 너는 막인다. 장난감요. 가버려 이거도. 네. 이것도 버리시네요? 예, 버려야 돼. 이제 필요 없어요. 예. 이거 이제 깨끗하게 나으려고 야, 했으니까 다 버려야지. 오늘 이 마음을 그녀가 계속 잊지 않기를.
상쾌하세요? 기분 좋아요. 네, 속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네. 이제 절대 앞으로 저런 거 안 하세요? 아니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인간의 가장 좋은 약인 가족과 사랑에 있으니 미숙 씨는 오늘도 웃는다. 한 달 전 엑소시스트 제작진 앞으로 제보 영상이 도착했다. 왜? 뭐하냐고. 새벽 3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며칠 후 보내온 또 다른 영상. 뭐하냐고. 얼핏 보기엔 머리를 막 감고 나온 평범한 주부 같은데 며칠 후 현관문 앞에서 또다시 실랑이를 벌이는 모녀. 대체 이들에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엄마가 자꾸 집을 나가고요. 못 나가게 하면 자꾸 화내고 괴롭히고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남매의 애타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은 급히 살해자를 찾았다. 비가 내리는 야심한 시각에 대체 이들은 왜 밖에 나와 있는 것일까? 이웃해. 왜 그러냐고. 하지 말거라. 왜 그러냐고. 왜 안 해? 어머니에게 단단히 화가 난 듯한 아들. 왜? 대체 그는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것일까? 사는데 가자. 가자. 왜 앉아있냐고. 안돼 있게 너. 왜? 말 안 해? 왜? 말 안 해? 말해. 말해. 저기 그만하세요. 왜 울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왜 우냐고. 그만하세요. 매일 나가려는 살해자와 그런 어머니를 말리려는 남매. 이거 말해. 다시 안 했다 맹세라도 해보던가. 그거 믿으라고? 바로 그때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달려온 이웃 주민. 너 알아? 이미 흥분한 상태인 아들은 급기야 주민과 시비가 붙었는데 아들이 들어가고 나서야 그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살해자. 그런데 집에 들어간 줄만 알았던 아들이 계단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안창가 왔는데 엄마가 저러고 사는데 그냥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으로 들어가던 살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 자꾸 저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아니니까. 눈물 마를 날이 하루도 없는 남매. 대체 어머니는 왜 매일같이 이들을 울리는 것일까? 빗줄기가 굵어졌는데도 꼼짝 않고 앉아있는 살해자. 비 많이 온다.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자야 할 시간이잖아 지금. 자야 할 시간이야. 자야 할 시간 집에서 자야 되잖아. 다시 들어가요 어머니. 모셔드릴게.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셔야 돼. 비도 오고. 한참을 설득한 후에야 마지못해 집으로 들어가는 은속 씨. 대체 그녀는 왜 자꾸만 집 밖으로 나오려는 것일까? 다음 날 제작진은 날이 밝자마자 다시 살해자를 찾아가 봤다.
거실 한가운데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딸은 밤새 지킨 듯 보이는데, 그런데 자고 있는 살해자 옆에 놓인 밥상이 심상치가 않았다. 잠시 집안 곳곳을 살펴보니 꽤 오랫동안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데, 그때 눈에 띄는 보따리 하나. 저거 뭐예요? 어머님이 싸신 거예요? 네, 엄마가 어디 가야 된다면서 저기 싼 거거든요. 어디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요? 네, 어디를 간다는 목적지를 말하면 뭔가 다행인데 그걸 말 안 하고 자꾸 가면 안다, 빨리 가야 된다고 맨날 그 소리예요. 매일 보따리를 싸서 어딘가로 나간다는 살해자. 너 갖고 또 나가려고? 잠시 후 잠에서 깨자마자 살해자가 보따리를 찾았다. 안 가져간다니까. 여기 준다고. 이거 뭐하니 이거 줘.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결국 보따리를 뺏어든 살해자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갔다. 이제 내놨어. 그럼 들어가자. 외출이라 하기엔 몹시 초라한 모습의 살해자. 그녀가 아침부터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평범하던 40대 가정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보따리를 들고 가족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는 살해자 김은숙 씨. 대체 그녀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얼마 후 제작진이 살해자를 다시 찾아간 날, 어디 가세요? 엄마가 슈퍼 간 사이 없어져서 집 찾으러 가는 거거든. 갑자기 사라져버린 살해자. 대체 그녀는 어디를 간 것일까? 있어. 다급한 마음으로 집 주변 곳곳을 살펴봤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살해자. 여기 맨날 앉아 계시다. 저희 아니 나오는 거 못 봤는데요? 못 보셨어요? 네. 안 나왔지. 여기는 안 나온 거 같지. 옥상 위에는 안 가봤죠? 네, 아직 안 가. 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혹시 옥상으로 올라가진 않았을까? 급히 올라가 봤는데 잠겼는데? 대체 은숙 씨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시 수원역 간 거 아닐까요? 수원역을 왜요? 아니 그 전에부터 수원역에 좀 가자고 거기 갔다가 어디 좀 가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아, 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살해자는 정말 수원역까지 간 것일까?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인 수원역. 진짜 그 먼 곳까지 혼자 간 것일지 걱정이 앞서는데, 수원역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을 살피는 남매.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보이지 않고 남매의 심정은 더욱 타들어갔다. 한참을 찾아다니던 바로 그때 보따리를 안고 혼자 앉아있는 살해자가 눈에 띄었다. 초라한 모습으로 대체 왜 이 먼 곳까지 온 것일까? 왜 여기 계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기차 타고 어디 가시게요? 어디 가실 건데요? 집이요? 어머님 지금 말씀하시는 집이라는 게 혹시 어딘지 아세요? 글쎄 집이라 하면 그냥 외갓집 그쪽 아닐까. 외갓집에 어머니 원래 사시던 집이요? 그 집 아닌 거는 열차 타고 갈 일은 없으니까. 엄마가 그 집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빈집. 진짜 친정 어머니도 없는 빈집에 가려고 여기에 온 것일까? 수원역까지 와서 어머니를 찾은 남매.
하지만 은숙 씨는 좀처럼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아니 우선 가자 우선 가자.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멀리 나오시는데? 멀리 나오는 건 막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몇 번 있었어요. 수원역만 아니라 집 앞이면 그냥 찾기라도 하는데 수원역이면 어떻게 한다. 안도감 반, 안타까운 반으로 어머니를 차에 태우는 남매. 그렇게 다시 1시간 반을 달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살해자가 보따리를 내려놓고 잠시 자는 틈을 이용해 다른 집안 곳곳을 청소했다. 먹고 자자. 아 이따가 그럴 거라니까. 이따가 좀. 이거 씻고나 잠깐.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살해자 김은숙 씨. 심지어 잘 때까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상황. 이따가 할 테니까 두어 그냥. 진짜 왜 이러냐? 미쳐갔는 거야 진짜 왜 이래? 억지로 벗기자 심하게 화를 내는데 왜 이래? 어머니 왜 지금 머리 숱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수건 왜 쓰시는 거예요? 머리에 별다른 이상도 없는데 살해자는 대체 왜 수건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거의 3년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안 벗으려 하더라고요. 씻을 때나 안 씻을 때나 그냥 다 쓰고 있더라고요. 수건을 쓴 이후로 잘 씻지도 않는다는 김은숙 씨. 3일째 안 씻었잖아. 응? 우리 빨리 씻을까 이제? 응? 일어나. 일어나. 사나흘에 한 번씩 딸은 어머니를 씻기기 위한 전쟁을 치른다. 아니 머리 감는 게 무슨 나쁜 짓이라고. 어? 머리 간지럽잖아 벌써. 엄마가 이따가만 지금 벌써 이틀도 넘게 말했어. 그때 수건을 빼앗아 보는데 너도 안 돼, 안 줄 거야. 안 돼. 깔끔했던 사람이 왜 사람이 나와서 있지 않으니까! 안 돼, 지금 감아야 돼. 절대 씻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살해자. 엄마가 안 감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많이 며칠째 안 씻으신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3일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좀 앉아있고 이러니까 좀 더럽잖아요.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안 감아. 어머니 머리 감으셔야죠? 이따가 할 거예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따가 알았으니까 어머니 가요. 도와드릴게요. 제작진까지 합심해서 일으켜 보는데 어머니 머리만 감아요. 오랜 실랑이 끝에 드디어 머리를 감는 살해자. 아, 수건 가져왔어. 샴푸. 숙여. 안 하니까 줘. 숙여. 하지 마! 샴푸 이미 칠했어. 이거 봐. 결국 목욕은 하지 않고 사흘 만에 머리만 겨우 감고 나온 살해자. 다음부터 깨끗이 씻자. 알았지? 말없이 자리를 펴고 마른 수건 줄게. 마른 수건. 이거 젖었잖아. 끝내 머리를 말리지 않는 은숙 씨. 그녀가 이토록 수건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전에는 엄마가 염색도 하고 되게 잘 꾸미고 다녔거든요. 뭐 어디를 가더라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다는 은숙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수건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40대란 사실이 믿기지 않게 자세가 구부정해진 은숙 씨는 매일같이 보따리를 싸고 나가기 시작했다는데 단 것은 입에도 안 댔던 그녀가 홍삼 맛사탕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 바로 그때 애들이 뭐. 저희 감독님 애기예요? 그 애들이지 뭐야. 여기 감독님 어머님하고 동갑이신데 친구분이신데 그래도 애기 같아요? 애기도 애기.
다 큰 성인에게 아기라 말하는 살해자. 무슨 머리도 하얗고 허리도 굽고 그래서 진짜 무슨 할머니도 아니고 나이가 몇 살인데 진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유독 홍삼맛 사탕만 좋아하고 나이에 비해 심하게 구부정한 걸음걸이에 말투까지. 하지 말거라. 왜 그러냐고. 40대 중년이라기보다 할머니에 가까운 모습. 이렇게 변해버린 뒤부터 살해자는 집안일도 모두 놓아버렸다. 꼼짝도 안 하는 통에 온갖 살림은 모두 딸 차지가 돼버린 상황. 대체 살해자는 왜 이렇게 변했고 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것일까? 그날 밤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각에 살해자가 또 밖으로 나왔다. 이 야심한 밤에 살해자는 대체 어디를 가려는 것일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어머니의 행동. 멈춰서는가 했더니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살해자. 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은데 가라고 가. 수원역 가는 길 여기잖아. 다시 나타나지 말고.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말해도 안 되고 옛날부터 말해도 안 들어요. 저기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때는 또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뛰어서도 가요. 뛰어서도. 하지만 딸과 아들은 금세 다시 어머니를 붙잡아 앉혔다. 대답해. 힘든 거 알아. 돌아가자. 부탁이야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엄마 인생이 아깝잖아. 못 해본 것도 많은데. 돌아가자. 돌아갈 거지? 답해줘. 딸의 눈물을 보고 난 후에야 발걸음을 옮기는 살해자. 너 가서 붙일 거지? 나으려고 가는 거 맞지? 그렇게 세 사람은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혹시나 밖에 나간 어머니가 잘못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자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살해자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왜 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답도 없는 살해자의 이상행동. 대체 무엇이 그녀를 자꾸만 밖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살해자의 이상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엑소시스트 조현우 그리고 엑소시스트 윤미영이 그녀를 찾았다. 다음 날 어김없이 또 보따리를 들고 밖에 나와 있는 은숙 씨. 이 행동들에 대한 이유를 밝힐 수 있을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할머니 보따리? 이렇게 줘봐봐. 뭐 있나 한번 보자. 아유 힘들어. 꼭 끌어안고 있던 보따리의 정체부터 파악하는 엑소시스트. 이게 다 뭐래? 응? 보따리 속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이게 다 뭐야? 이게 뭐다냐? 아들 옷이요. 보따리 속에서 나온 물건들은 놀랍도록 평범했다.
심지어 아들 옷까지 들어있었는데 혹시나 빼앗아 갈까봐 곧바로 보따리를 싸는 살해자. 그녀가 이토록 보따리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살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선 엑소시스트. 집안 곳곳의 기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그동안의 이상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밝힐 수 있을까? 아이고, 너 전쟁은 아들 빨리 온나. 너 싸갖고 갈래? 가자. 보따리를 싸서 나가려 하자 엑소시스트를 강하게 막아서는 살해자. 혼자 그 앉아가지고 그래 이끌어 놔둬놓고 가자. 아들, 딸보다 보따리에 더 집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 거라니까. 결국 엑소시스트에게 보따리를 빼앗은 살해자. 그때 살해자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 6.25 전쟁인지 아니면은 나라 전쟁인지 할머니 조상 지금 피난을 막 가려고 담보찜을 막 싸거나 이렇게 물건들을 막 싸서 이고 지고 메고 가는 그런 형상들이 지금 많이 이 집안 기운에서 느껴져요. 정말 살해자의 행동들이 영적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집 앞까지 다 왔는데 또 나가겠다고 버티는 살해자. 힘든 신랑이 끝에 가까스로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 네? 아, 이불이요? 알았어, 앉아. 아, 죄송해요. 저희가 이불을 밟고 있어서. 알았어, 문 열고 올게 내가. 자신을 데리고 들어온 제작진에게 화가 난 것일까? 어떡할 건데? 네? 어떡할 거 죽여? 뭐 어떡해? 어? 뭘 어떡하려고? 얘기 좀 하려고요. 뭔 얘기? 어머님 아프시다면서요. 아, 어디가 아파? 기억하. 어머니, 저희랑 여기 안에서 잠깐만 얘기해요. 갑자기 제작진을 내쫓는 살해자. 이상 행동이 다시 시작된 이후 촬영 거부까지 하는 상황. 가야지. 가보라. 어머님 먼저 들어가시면 저희가 갈게요. 그래, 빨리 와. 어차피 문 열어놓을 거잖아. 빨리 가보라 앉지. 더욱 심각해진 살해자의 증상. 대체 살해자에겐 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제작진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카메라를 건네주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나가지 말고 빨리 저거 일어나. 그날 밤 어김없이 다시 시작된 살해자의 이상 행동. 아니, 뭐 하겠다는 건데? 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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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딸이 머리에 쓴 수건을 벗기던 그 순간 예기치 못했던 폭력 상황 발생. 예전엔 없었던 폭력 증세까지 보이는 살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살해자를 찾아간 제작진. 안 돼, 좀만. 여기 조금 있다가 좀. 또다시 나가겠다며 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밥 먹고 나오자. 거기라니까, 거기. 거기 간다니까, 딸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밖으로 나온 살해자. 보따리 없이 수건만 쓰고 나온 살해자를 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딸이 수건을 빼앗아 봤는데 간다. 이제 친구 안 들어갈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또다시 딸을 때리는 폭력 증상이 나타났다.
전에 비해 더욱 심각해진 살해자의 이상 행동.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살해자를 위해 엑소시스트 김설이가 나섰다. 비가 제법 많이 내리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살해자. 그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엑소시스트를 보고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은숙 씨, 어? 꺼져. 나를 보고 얘기해. 나를 보고. 응? 은숙 씨. 나 좀 해보자. 춤이 어디다 잡아? 나. 은숙 씨. 아니야. 알았어. 선생님이야, 선생님. 알았어. 이런 꺼져 이씨. 너 이거 나. 알았어, 그럼 가만 안 돼. 그게 노라고 좀. 알았어, 왜 그래 진짜. 또 안돼. 이거 한다니까 노라. 아들과 딸이 팔을 놓자 갑자기 우산을 집어드는 살해자. 그 순간 엑소시스트를 향해 달려드는데 뭐라 이 짓거리야 이씨. 급기야 엑소시스트의 머리채까지 잡는 살해자의 돌발 행동. 아니야, 하지마. 빨리. 원숭이만 당근이고. 좀 이따 간다니까. 그럼 이따 갈 테니까. 이대로 그냥 지켜보기엔 살해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위험한 상황. 자꾸만 보따리를 싸서 밖으로 나가고 매일같이 엄마를 찾기 위해 헤매는 아이들.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가족들의 슬픔. 6.25 전쟁인지 아니면은 나라 전쟁인지 할머니 조상. 이제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심각한 상황. 살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엑소시스트의 의식이 시작됐다. 과연 살해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 행동을 이제 그만 멈출 수 있을까? 그동안 살해자를 괴롭혔던 존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할머니 갑시다. 예?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산 사람 몸에 연가가 와 있으면 응? 할머니도 좋은 데 못 가고 산 사람도 제대로 못 살아요. 이제는 가자. 이제는 가자. 좋은 데로 보내줄 테니까 응? 나 속으로 이제는 빠져나와. 하나 둘 셋. 지난 2, 3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어린 두 자녀들과 모두의 염원을 담은 의식이 계속 진행됐다. 살해자는 다시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알았어 이제. 불러보고 싶었어. 시커 불러봐. 엄마가 내가 67살 될 때까지 있어줬으면 좋겠다고요. 엄마가 이런 엄마가 이제부터는 엄마 돼줄게. 어? 그래 불러보고 싶었고 만져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어? 안아보고 싶었고 그래 맞다. 그동안 누구보다 힘들었을 은숙 씨가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테마는 지금 마쳤지만 이 할머니의 연가를 완전히 인연을 끊기 위해서는 엑소시스트 몸에 이 연가를 실어서 이 김은숙 씨가 강하게 본인 스스로 밀어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적 존재를 완전히 떠나보내기 위한 또 다른 의식이 시작됐다. 그동안 은숙 씨를 괴롭혔던 존재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 내 새끼야. 그동안의 이상 행동이 전쟁 중 사망한 영적 존재와 관계가 있다는
엑소시스트의 조정. 갑자기 딸을 끌고 나가자 매달리기 시작하는 은속 씨. 자식이 가건 말건 보따리에만 집착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인데 은속 씨를 떼놓고 딸을 데려가자 끝까지 쫓아가는 은속 씨. 할머니만 가. 할머니만 가. 은수 놔두고. 나라. 너가 내가 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엄마 갈 때까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가세요.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고, 투정 다 부리고. 이때까지 그랬나 안 그랬나? 니도 이렇게 심해. 가자. 할머니 가세요. 할머니랑 가자. 나 은숙 씨 그렇게 안 시킨다고 내 딸 내가 안 할 거니까 가라고. 그동안 딸을 보살피지 않았던 미안한 마음까지 담아 정성껏 빌어보는 은속 씨. 이젠 정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씌워줄게. 그렇죠. 은숙 씨 스스로가 강하게 밀어내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못 가. 본인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어머님이 가시지.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은속 씨를 위해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의식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예전에 평범했던 어머니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보는데 영적 존재를 보내기 위한 마지막 시간. 은숙 씨 본인이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동안 은숙 씨와 가족들을 고통받게 했던 영적 존재의 혼을 달래는데 지난 2, 3년간 누구보다 힘들었을 은숙 씨가 이제는 건강한 보통의 40대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제 퇴마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체력이 너무 안 따르다 보니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저기서 잠을 조금 자고 나면 훨씬 좋아지실 거고 이제 가족과 조금 화합해서 하시면 더 나은 삶을 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도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집을 나갈 때마다 늘 눈물을 삼켜야 했던 남매. 이제 자녀들도 어머니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웃는 일만 있기를 바라본다. 촬영 내내 계속됐던 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보였던 어느 오후 엑소시스트와 함께 김은숙 씨를 다시 찾았다. 오랜만에 만난 은숙 씨는 밖이 아닌 집안에서 수건도 쓰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아유 힘이 없어 죽겠어.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을 흘리던 딸도 밝아져 있었다. 그리고 집안도 예전에 비해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는데 은숙 씨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지저분했던 세간 역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지금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앞으로 차차 좋아지시니까 천천히 좋아지시니까 자주 보고 또 이상이 있으면 물어보고 도와줄 테니까. 요즘 어떻게 나가세요? 아니 요즘은 집에 안 나가고요. 수건 쓰거나 뭐 싸서 나가진 않으세요. 제가 며칠 동안 있었는데 계속.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외출다운 외출을 한 은숙 씨와 어린 자녀들. 그동안 웃음을 잃고 힘들어했던 아들도 매일같이 실랑 일을 하느라 눈물만 쏟았던 딸과 엄마도 한결 편안해진 표정과 모습. 서서히 보통의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보였다.
이제는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좀 즐겁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